네. 2016년 5급 공채 자료 해석 4책형 18번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네. 가중평균을 보통 두 항목으로 많이 묻는데 세 항목으로 가중평균을 물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봐도 다른 어떤 시험에 나오더라도 가장 어려운 문제점에 속할 것이고, 이 문제는 어떻게든 최대한 줄여서 마지막에 최대한 풀 수 있는 대로 풀고 찍는 게 오지선다 아니나 이제 오지선다를 이지선다, 삼지선다로 줄여서 찍는 게 좋은 선택 아닐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문제는 어려운 게 맞으니까 굳이 꼭 풀려고 집착하실 필요 없고요. 이 문제보다는 다른 가중평균 문제들을 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표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요. 문제는 이제 보기에 있는 거죠, 문제는. 네. 네. 자, 업무 목적 통행 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요. 업무 목적 통행 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는 여기 보니까요. 가장 높은 시간대 여기 있네요. 6시에서 9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전체 통행 횟수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대는요. 전체 통행 횟수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대는요. 가장 전체 통행 100% 중에 하루 중 가장 많은 때가 여기 있네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되겠네요. 도야 동일하니까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니은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니은 보기부터가 가중평균을 얘기를 들어가죠. 자, 일일 통행별, 녹절별 통행 횟수는 업무 쇼핑 여가 순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거를 보려면 이제 어쨌든 세 가지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떻게든 전체 통행 횟수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율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비율만 알 수 있고, 어쩌면 비율을 못 구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비율을 알 가능성이 높고, 그걸 가지고 이제 통행 횟수 순서를 알 수 있겠죠. 네. 자, 본다면요. 자, 우리 네, 본다면요. 여기 딱 보다 보면요. 여기 여가와 쇼핑이 같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두 개 같은 부분. 자, 이 같은 부분. 자, 만약요. 일단 이 여가와 쇼핑만을 놓고 본다면요. 이 다른 부분은요.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여가와 쇼핑이 평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가가 얼마큼 되고 쇼핑이 얼마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하지만 네. 이 부분만큼은요. 평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가가 몇 개고 쇼핑이 얼마든 두 개를 평균 내면 당연히 1.5가 그대로 되겠죠. 네, 1.5가 그대로예요. 네. 두 개를 평균 내면 그대로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와 4.5를 본다면 이제 두 가지 항목의 가중평균이 됐습니다. 자, 4.5와 1.5가 있는데요. 두 가지 평균을 냈더니 3.15가 됐네요. 네. 워낙 만약 두 개 개체수가 같다면 평균을 내면 3.0이 되겠죠. 근데 3.15가 됐다는 건 뭔가요? 네. 4.5 쪽이 더 수가 많으니까 3.0에서 이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죠. 즉 업무가 여가 더하기 쇼핑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비율은요. 자, 이쪽에서는 1.35씩이고요. 이쪽에서는 1.65씩 차이가 나죠. 이걸 역수를 취하면 업무가 1.65일 때 여가와 쇼핑은 1.35다. 이거를 정수로 고치면요. 정수로 고치는 최대한 약분하면요. 11대 9가 나옵니다. 11대 9. 비율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11대 9요. 네. 일단 하나는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거죠. 네. 자, 다음은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쪽으로도 아마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다른 쪽으로도 좀 어렵긴 하지만 구할 수 있겠지만 가장 숫자가 또 비슷하고 가까운 것들, 숫자 차이가 너무 크지 않은 것들이 제일 윗줄에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업무는 3.0이고요. 여가는 0이고요. 여가는 1.0, 쇼핑은 1.5입니다. 전체 평균은 2.25가 되겠고요. 네. 자, 주고받는 걸 계산해 본다면요. 여기서는요, 플러스 그냥 소수점 생략하겠습니다. 75를 주겠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75를 받아야겠고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125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이 비율이요. 여기서는 75씩 11개를 주고요. 이거 두 개를 합해서 곱하기 9 한 부분이 같아져야 평균이 2.25가 나온다는 거죠. 네. 자, 이걸 식을 세운다면 이렇게 됩니다.
75 곱하기 10이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여가를 x라고 아니 여가를 x라고 놓는다면요. 네, 어떻게 되냐면요. 9 빼기 x 곱하기 125 더하기 x 곱하기 75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식을 구하면 되겠는데요. 이 식을 구하면 이제 x가 어떻게 되냐? x가 네, x가 3이 나오게 됩니다. 네. 뭐 이 식 자체에 x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지요? 그럼 이제 다 나왔죠. 여가가 11대 9였는데요. 다시 한번 나눠지니까 11대 3대 6이 되었다는 거죠. 네. 이걸 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네. 세 가지 항목의 가중평균. 그것도 정확한 비를 구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구하면 이제 니은, 디귿, 리을 구할 수 있습니다. 1인 목적별 통행횟수는요, 업무, 쇼핑, 여가 순으로 만다. 니은 보기 맞겠고요. 여가 목적 통행 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는요, 여가 목적 통행 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는요, 여기네요. 이 여가 목적 통행 횟수는 9시에서 12시간대의 전체 통행 횟수네. 9시에서 12시간대의 전체 통행 횟수는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우리 이거 100%로 나와 있지만 정확한 횟수는 아닐지라도 횟수의 비는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되나요? 11대 3대 6. 다 합하면 여기는 20이 되겠다는 거죠. 자, 즉, 이 여가 목적 통행 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때의 여가 목적 통행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 3 곱하기 0.5, 50% 0.5가 되고요. 9시에서 12시간대의 전체 통행 횟수는요, 20 곱하기 0.148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구해본다면요, 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전체 통행 횟수보다 많다가 틀렸습니다. 다음은요. 쇼핑 목적 통행 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 어디 볼까요? 쇼핑 목적 통행 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는요. 여기네요. 쇼핑 목적 통행 횟수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니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쇼핑 목적 통행 횟수는요. 6 곱하기 이번에는 그냥 소수점 제외하겠습니다. 31.5 되겠네요. 그 다음에요. 같은 시간대 업무 목적 통행 횟수는요. 업무 목적이니까요. 여기네요. 8 곱하기 11 되겠네요. 이것의 2.5배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는 거죠. 네. 본다면요. 이거는 뭐 점이 들어가야죠. 뭐 계산 뭐 그냥 해도 좋고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계산 뭐 그냥 대충 한다면요. 6, 1은 9니까 뭐 189 나오는 것 같고요. 이쪽은요. 88 곱하기 2.5니까요. 44 곱하기 5 되겠네요. 220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러므로 업무 목적 통행률이 2.5배보다 작네요. 따라서 리을 보기 틀렸고요. 정답은 기억니은 1번 되겠습니다. 네. 이걸 뭐 구해내는 게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였죠. 네. 만약 이걸 구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기억은 풀 수 있었을 거고요. 디귿도 거의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디귿도 거의 뭐 감으로 봐도 이 전체의 50%가 과연 이 전체보다 많겠느냐. 네. 느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방법이 또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본다면요. 자, 이 50%가 만약 이걸 많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다고. 이거보다 많다고요. 네. 이게 디귿이 옳다고 가정한다면요. 뭐 이게 14.8이니까 이거보다 많다면 거의 한 15%는 되겠네요. 15% 정도는 되겠습니다. 이 50이 15%가 된다는 거죠. 전체 통행의 비율에서요. 이 여가의 50%가요. 자, 그러면요. 이 여가의 12%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통행 횟수 비율에서요. 네. 그러면요. 거의 4분의 1이니까 거의 이게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체 통행 횟수의 4%예요.
이게 맞다고 가정했을 시에요. 디귿 보기가요. 네. 그런데요. 자, 이게 만약 15%를 차지했다면요. 요 쇼핑의 14와 업무의 8이 전체의 1.1%만 차지했겠죠. 이게 이미 15%를 차지하니까요. 16%, 16.1%가 되려면요. 자, 이 8과 14가 1.1밖에 차지하지 못하는데 요것과 요 7과 30은요. 네. 뭐 기껏해야 두세 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왜냐면요. 3배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8은 이미 낮아지기까지 했고요. 14는요. 기껏해야 2배보다 조금 더 커졌으니까요. 즉 곱하기 2. 얼마 해봐야 이게 요 두 가지의 합이 3%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요. 요거는 4%고 요거는 3%니까 절대로 14.8%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굳이 이 부분을 생각지 않더라도 네, 증명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뭐 그런 이것도 생각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찍는다는 감으로 봤을 때 디귿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요. 기억이 맞고 디귿이 틀리다면 이거 가능하고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뭐 이거 가능하니까 네. 1 또는 4 이지선다까지 가능하겠네요. 네. 네. 네, 이지선다를 놓고 리을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아마 리을은 어쩌면 맞았다고 보기가 더 쉽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전혀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면요. 네. 어쨌거나 뭐 그냥 기억 디귿 파악만 하고 이지선다까지는 가능한 문제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다시 한번 고민을 했어요, 사실. 네, 고민한 부분은 뭐야?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기억 보기를 예로 들자면요, 잠시만요. 과연 이 업무 목적 통행 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라는 것이 단순히 요곳에서 가장 높은 이게 맞느냐? 아니면 각 시간대별로 이 전체 통행에서 이 업무의 비중이 가장 높은 때가 맞느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저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모든 보기들 다 이렇게 보나 결과가 똑같거든요. 기억에서 업무 목적 통행 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는 가로로 보나 세로로 보나 이 시간대고요. 그다음에 뭐 여가 목적 통행 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는요. 가로로 보나 세로로 보나 마찬가지로 또 이 시간대입니다. 그리고요. 쇼핑 목적 통행 비율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는요. 또 마찬가지로 가로로 보나 세로로 보나 이 시간대입니다. 네. 가로로 생각했다면 오히려 좀 더 까다로웠는데요. 네. 뭐 어쨌든 어떻게 봐도 조금 네, 어느 쪽이 맞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네. 뭐 이 부분은 어쨌든 어느 쪽으로 봐도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네, 크게 뭐 그걸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만약 뭐 두 가지 경우에 정답이 달라졌다면 어쩌면 이의 신청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두 가지 어떻게 푸나 어떤 방법으로 가로로 확인하나 세로로 확인하나 똑같기 때문에 네, 뭐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국어와 관련된 뭐 전문가께서는 확인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네. 어쨌든 이런 가로의 방향으로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네, 저도 가로가 맞는지 세로가 맞는지 장담을 못 드리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쨌든 연습 삼아 네, 이 부분을 한번 구하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긴 할 필요는 있고요. 네, 뭐 이 부분 네. 어려운 문제였으니까요. 지금 이게 16년도 문제인데 제 기억으로 17, 18, 19, 20 모두 가정평형 관련해서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는 없던 것 같고요. 네. 아마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 이수 정도 문제가 나오긴 쉽지 않을 테니까 네, 그냥 이 문제는 넘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문제 18번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